더 크립토 베이직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리플이 테슬라의 역사를 따라간다 하면 3354% 이래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18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거 리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네요. 테슬라 이런 전기 장난감 회사랑 비교를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자, 이 기사가 어떤 분석을 토대로 작성이 된 거냐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요 에그라 크립토 기억나시죠? 요 양반이 22년도 6월 달에 트위터에 쓴 글을 인용한 건데요. 만약에 2010년도에 테슬라에다가 이때 $10,000를 투자를 했다면 요 당시에는 그 420만 달러가 되었을 거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테슬라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리플이 꿈꾸고 있는 이 미래 금융으로 가는 혁신, 이런 큰 그림하고는 아예 이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리플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국경 간 결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요게 RWA 그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먹거리가 될 거냐, 요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이 테슬라처럼 10년 뒤에 리플이 겨우 420배만 성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최소 12달러, 16,000원까지는 상승이 진짜 임박했잖아요. 그죠? 야, 이씨, 리플 16,000원 이게 무슨 소리고 하시는 형님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리플 중장기 시나리오 설명드렸었죠. 요 이전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스탬프 주봉입니다. 리플 차트는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라 했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하다가 분출을 했는데, 이때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대략 6만 프로가 상승을 했습니다. 치기 주죠.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 더 길게 6년 동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까지 수렴하면서 계속 기들어가는 거, 이거 뭐라 했죠?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거? 맞습니다. 삼각 수렴 중에서도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무제한 삼각형 특징 뭐였죠? 1번, 나올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없다. 2번, 분출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삼각수렴의 경우에는 제일 긴 내부 파동, 요거에 75%에서 125%까지 분출을 합니다. 근데 무제한 삼각형 이런 건 어떻다 그랬죠? 맞습니다.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A파 길이만큼 분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분출합니다. 더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분출 범위 계산해보면 이 가장 긴 내부 파동, A파겠죠. A파 길이만큼 분출을 할 텐데 피보나치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12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16,000원이 조금 넘겠죠. 근데 과거 프랙탈로 보면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프로가 올랐는데 6년을 수렴을 했으니까 이게 10만 프로까지 오른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대충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XRP 한 개에 디스카운트 이빠이 때려박아갖고 700원이라 쳐도 10만 프로면 1100겠죠. 1100 계산하면 70만원이에요. 70만원 XRP 한 개에. 저는 형님들 근거 없이 떠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상승입니다. 차트는요 이래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렴을 하락해도 더 이상 공간도 없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래 속썩은 거 이상으로 달달하게 보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에이씩 하면서 이래 팔고 나가면 나중에 100%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저 리플 안 사고 뭐 했노? 분명히 손주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지금 차트랑 마찬가지로 소송 진행 상황도 거의 지금 끝이 보이고 있죠. 이제 정말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우리가 언제 5월 되노 이랬었는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플 대 SEC 소송, 이거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ODL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를 토레스 판사가 증권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건데, 이 결정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무지하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리플도 지금 요 토레스 판사의 이런 결정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SEC 이것들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미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이것들 반박해도 못 알아쳐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 이거라도 줄이자 이렇게 집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리플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요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EOS의 ICO 때 40억 달러 모금했던 블로건 아시죠? 요거의 사례나 텔레그램 사례 이런 걸 갖다 들면서 SEC가 지금 20억 달러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진짜 부당한 거다.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랫게 SEC가 냈던 답변서 이건 어땠습니까? 그냥 요거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죠. 됐고 판사 양반 그냥 판결이나 빨리 하입시다.
답변서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깡패같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SEC는. 결과야 이런데 안 봐도 뻔하겠죠. 리플한테 벌금 한 7, 80억 정도 때리고 판결이 날 것 같지만 SEC 이것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승소가 아니라 그랬죠. 11월 달 대선까지 우야든지 발목을 잡아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무슨 핑계를 대면서 어떤 짓을 할지 진짜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형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저도 코인 하기 전에 주식으로 투자 입문할 때 자주 듣던 말인데요. 지금에 와서 이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내가 진짜 꼰대가 돼가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리플이 정말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뛰어나고 나중에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줄 거라는 건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리플만 보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의 수익을 올려야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뺏고 뺏기는 심리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자본을 가진 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력들의 다음 스텝을 미리 읽고 대비를 해야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어쩌면 행님들의 투자 인생을 180도 바꿔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2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2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뭔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 살짝만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뭐일 것 같습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요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이거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거 가지도 않았는데 어찌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형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랑 공부방에 오래 계신 형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요거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 통해서 제가 입수한 내용이고요. 누군지 감이 오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생각하시는 그 사람 맞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뷔드를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뷔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뷔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뷔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분석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이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랑 올리고 내린 비율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거 개미들 탈라고 진짜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종목을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형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당연히 없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님들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계신 거 인증하는 차원에서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닙니다, 형님들.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놓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고요.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불장에서는 다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경제적 자유, 요거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